영어 공부하면서 중국어를 익히자. 안녕하세요, 막내 오빠입니다. 자, 여러분, 어, 내가 좀 약간 달라진 것 같지 않니? 자, 오늘 왜 그러냐면은 사실 여기 내가 매력점을 찍어봤어. 이 약간 생긴 게 많이 찍다 보니까 좀 약간 점 같지 않고 약간 사마귀처럼 되는데 오늘 배울 단어가 바로 점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한번 매력점을 찍고 여러분들한테 좀 더 매력적으로 다가가 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설정을 해봤거든. 근데 아까 전에도 내가 말했지만 약간 사마귀처럼 찍었다고 그랬잖아. 근데 잘 된 것 같아. 왜냐면은 우리는 점이라고 할 때 이제 점점자를 쓰는데 이제 이 단어거든. 이게 이제 우리 여기 점, 매력점 할 때 그 점자를 쓰는데 중국은 이 점자를 쓰지 않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기다가 흑이라고 이 점자를 쓰면 좋아. 질라고 해서 지자인데 사막이 지자를 쓴다. 그래서 헤이즈라고 해서 사막이라는 의미죠. 검은색 사막이 그게 바로 우리 점이라는 의미야. 그러니까 중국은 그냥 바로 점, 디엔이라고 하지 않고 헤이즈 이런다. 약간 내가 사막이처럼 저거 글 찍어봤는데 정말로 사막이라고 그래. 중국에서는. 그러면은 매력점이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냐? 여기다가 매력. 매일이지 매력점 매일이지 매력적인 사마귀 매일이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걸 좀 알면 될 것 같고 자 오늘은 그냥 한번 해본 소리고 오늘은 바로 이걸 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점자를 오늘은 배워봅시다. 자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이 점자는 이 점이랑 똑같아. 흑점. 우리 그 점 찍다 뭐뭐 했다 라고 할 때 이렇게 점을 찍잖아. 그래서 종교를 의미하잖아. 이런 식으로 이 점을 의미하는데 찍다라는 의미야. 찍다라는 의미인데 이거 같은 경우 참 요거 내가 참고로 얘기하면은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이런 점자를 안 쓰고 여기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써요. 했다. 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 일본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사실 우리도 옛날에는 동그라미를 해가지고 종교를 하는 의미를 썼는데 이게 우리는 좀 약간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서양식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세로로 쓸 때는 뭐 좀 국어 시간에 졸지 않았던 분들은 좀 배웠던 적도 있을 텐데 우리도 세로줄로 쓰게 되면은 종교를 이걸로 쓴다고 해. 원래는 우리도 세로로 썼잖아, 글을. 그래가지고 종교를 할 때 이렇게 쓰는데 지금 가로로 할 때는 우린 점을 이런 식으로 쓴다. 요거는 뭐 그냥 한번 상식 차원으로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점자인데 이 점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왔냐? 자, 이게 내가 많이 어디서 본 것 같다는 생각 들지 않니? 이 점자. 내가 맨날 말하는 거 있잖아. 고대인의 의식으로 들어가자고. 우리 항상 이거 할 때. 고대인의 의식. 1순위 뭐야? 점. 조상신에 대한 그 영감을 받아서 점을 뽑아야 돼, 우리는. 이게 바로 점자잖아, 점자. 이 점점자에 점자가 나와. 근데 이 옆에 있는 거는 검은색 흑자거든, 흑. 이게 어떻게 합쳐져가지고 점자가 만들어졌냐면은, 점은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종교를 의미하잖아. 이 종교를 나타내고 싶어서 만든 한자야. 이게 불화자잖아, 불화자. 이게 이제 너무 이 화류를 표현하는 이 불을 추상화시킨 건데, 이게 이제 밑에 가면은 이런 식으로 간략화가 돼. 물 숫자가 옆으로 가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변으로 가면 이렇게 불화자인데 이게 이렇게 줄어들어가지고 이렇게 돼. 이게 불화자야. 불화자. 흙, 어떤 구덩이에다가 희생을 넣었어. 희생. 그러니까 희생이라고 하면은 우리 희생을 한다 이러는데 그 희생자가 원래 무슨 의미냐면은 돼지, 소, 양 같은 거를 옛날에 이제 그 제사를 지낼 때 그 죽여가지고 바쳐 신들한테 그런 다음에 그 곡물로 반대급부로 우리가 점을 얻는 거야. 그래서 그런 어떤 희생양이 되다. 그게 바로 그 의미거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희생하다. 이게 그 희생이라는 말이 어떠한 가축을 의미해. 그래서 제사에 쓰이는 가축인데 그 가축을 아궁이에다가 넣어서 네모진 아궁이에다가 넣어서
이게 흙으로 만든 아궁이잖아. 거기에 불을 피우는 거야. 근데 이게 아까 전에도 말했다시피 검을 흑자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희생이 검어질 때까지 아궁이에 희생을 넣고 흙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불을 피워서 이 자체가 검은색을 의미하거든. 검은색이 될 때까지 태운다는 의미야, 희생을. 희생을 검은색이 될 때까지 태우는 동안 점을 봐, 옆에서는. 점쟁이가 옆에서 점을 보면서 희생이 검은색이 될 때까지 태워서 점을 그때까지 봐가지고 끝낸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종결을 의미하는 거야. 점을 찍다. 방점을 찍다. 우리가 종결한다. 그래서 이제 희생이 검은색이 될 때까지 시간 동안 점을 봐서 그 시간 동안 끝낸다. 그래서 이제 그 점점자, 찍을 점자, 찍어서 마침을 한다. 마침표를 찍다. 이런 의미거든. 이래서 점점자가 된 거고, 우리는 점이라고 하고 중국말로는 디엔이라고 하고 일본말로는 텐이라고 해. 텐. 비슷해 많이. 텐, 점, 디엔. 우리말만 약간 디귿 발음이 아닌데 우리 옛날에 천자문도 알지? 일제시대 직전까지만 해도 우리도 하늘, 천을 디언이라고 했잖아요. 디언. 기생디언. 뭐 약간 그런 말 아직까지도 영화 같은 데서 쓰잖아. 그런 말처럼 이게 뭐라 그러더라. 무슨 국유음화인가? 뭐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원래 우리도 렴이라고 했겠지. 렴. 근데 이게 발음하기가 힘드니까 점점 이제 그 일제시대 그런 어떤 변혁기의 혼란상에서 하늘티언이라고 하다가 힘드니까 천이라고 발음을 한 거겠지.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천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직전 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도 렴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일본말로 텐, 우리나라 말로 렴, 중국말로 띠엔, 완전 똑같지 않니? 텐, 렴, 띠엔, 점을 찍다. 띠엔,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아. 자,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한번 점자를 알아봤고, 이 점자를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내가 좀 더 알아보는 결과 이런 게 있어요. 잠자리가 수면을 가볍게 찍다. 이럴 때도 이게 이제 간체차거든. 디엔 쉐이 점을 찍다. 간편하게 우리 잠자리가 물가에 이렇게 탁 이렇게 수면 아래 꼬리 팍 치는 거 알지? 그거 디엔 쉐이라고 하고 어떤 점검하다 할 때도 이 자를 써요. 그러니까 점을 찍는 거잖아. 검사할 때 이렇게 딱 점을 찍으면서 이렇게 검사를 하잖아. 그러니까 디엔 후어핀.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화품, 그러니까 화물을 디엔 하나씩 찍어가면서 점검하는 거야. 점검. 디엔지엔. 이 중국 발음으로 많이 쓰진 않지만 점검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는 많이 쓰지. 점검. 검사를 점을 찍으면서 한다. 일일이 점 찍으면서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런 식으로 점검한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아. 자, 점자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 자는요. 이제 클 대자인데 이거는 사실 한자가 너무 쉬워서 그냥 내가 넘어가려고 하다가 발음이 달라서 내가 이걸 쓴 게 있어. 왜 그러냐면은 내가 저번에도 가끔씩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중국 발음은 원래 한자 하나당 한 음이 하나가 원칙이야. 그런데 글자가 하나인데 음이 두 개거나 아니면 성조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 이게 왜 그러냐면은 원래는 한 글자당 한 발음이 원칙이야. 우리나라 클 때자지. 중국 발음으로는 따야 따. 클 때자. 일본 말로는 다이. 다이, 다이, 대 이러는데 이상하게 이거에서 한 발음이 또 생겼어요. 그게 바로 따이라고 하는 거거든. 별 차이도 없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원래는 한 글자가 맞는데 이게 이제 고대
원래 한자는 점술에서만 쓰이는, 그러니까 고급 계층만 쓰는 언어였다가 점점 역사적으로 이제 민간까지 퍼진 거잖아. 백성들도 쓰게 됐잖아. 그러다 보니까 구어체가 존재를 하는 거야. 근데 나중에 이제 현대 중국이 생기면서 1940년대에 현대 중국이 생기면서 그 구어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잖아. 서울말이라고 하면은 그 서울의 중산 계층이 쓰는 말, 이게 서울 표준말이잖아. 그 중국도 똑같아요. 구어체를 이제 넣다 보니까 고급 한문 어투에다가 일부 구어체를 넣다 보니까 구어체적인 발음이 이렇게 된 거야. 원래는 따가 정식적인 발음인데 구어체에서는 따이라는 말로 쓰이는 거야. 근데 이렇게 쓰이는 거 같은 경우에는 단어 몇 개 단어만 특징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 대부분의 클때자는 다 따로 쓰는데 따이라고 쓸 때 같은 경우에는 대부라고 할 때, 대부, 우리 정경대부라고 뭐 사극 같은 데 보면 그런 말 쓰잖아. 대부. 이게 이제 구어체, 민간에서는 따이푸라고 해가지고 쓰는데, 이게 따이푸가 의사를 존칭할 때, 우리도 보통 의사 선생님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 약간 좀 존경하면서. 그런 것처럼 중국에서도 따푸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벼슬 이름, 정경대부, 그 따푸 할 때 정경대부인데, 그냥 이제 벼슬이 이제 없잖아. 정경대부라는 그런 벼슬 이름이 없어지니까 이거를 쓰면은 따이푸라고 하는 거야, 거의 다. 그러니까 따이푸는 정경대부만큼 그 존경스러운 의사 선생님인데 발음이 달라진 거지. 민간으로 오면서. 그래서 따이푸라고 해가지고 의사 선생님을 말할 때는 정식으로 직업적으로 썼을 때는 당연히 이형이라고 해가지고 의사, 우리 똑같은 의자고 학생할 때 그 생자거든. 이형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정식 직업적인 용어가 있지만 그 대화로서 의사 선생님 어디가 아픕니다. 진찰해 주세요 라고 할 때는 따이푸 이런 식으로 쓰는 거지. 존경칭, 존경어로서. 그럴 때는 따푸가 아니라 따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좀 더 발음이 달라졌다는 걸 내가 오늘 알려주고 싶어서 한번 써봤고, 야, 내가 저번에 그때 차자도 내가 기억이 나. 그때 하다가 내가 말했던 게 있는데, 차가 중국 발음으로는 차가 하나야. 이 차자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님 할 때 호가 다자잖아. 그때 이거거든. 그 다산도 이거야. 근데 차산이라고 안 하고 다라고 하잖아. 우리나라 말로 두 개가 됐는데 한자로는 또 하나인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경우도 내가 왜 그런가 좀 저번에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 내가 차라고 할 때 그 영국에서 영어로 발음이 튀잖아.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내가 그거를 알아보니까 원래 차인데 이게 민남어, 그러니까 그 홍콩이나 어떤 그쪽의 남쪽의 발음으로는 이게 그거래요. 태, 뭐 아니면 다. 이 발음이래. 태, 다. 내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은 중국 그 지역색에 대한 특징을 얘기하겠지만, 중국도 워낙에 땅이 넓다 보니까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게 고대 음이랑 굉장히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그 중앙에, 그러니까 지금의 북경은 좀 더 이민족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발음이 많이 옛날이랑 변질됐지만, 거기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 교류가 점점 더 덜하기 때문에 그게 좀 더 옛날 5,000년 전의 음이랑 좀 더 비슷해. 그러다 보니까 그 음이 오히려 한국어나 일본어랑 더 비슷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게 이건 경우도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북방 언어로는, 표준 언어로는 차지만 태, 다 원래 이 발음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싱가포르에 그 저기가 있대. 그 뭐냐, 내가 봤는데 바쿠테라고 그런 게 있다면 한번 초록창에다가 쳐봐. 그 싱가포르의 특색적인 음식이라는데, 그게 바쿠테가 그 민남어인데 육골차래요. 육골차. 그러니까 원래 육골차인데 이제 민남 발음으로 그게 바쿠테인가 봐. 바쿠테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민남어로 이렇게 뭐지, 바쿠테. 그러니까 이게 태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북방에선 차였는데 남쪽에서는 태가 된 거고, 이게 이제 싱가포르이 원래 영국 식민지였잖아. 그러니까 요게 넘어가가지고
미국 영어 발음으로 T가 된 거야. 이게 차, 태, 티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재밌지 않니? 나는 약간 재밌다고 생각해가지고 좀 알아봐서 여러분들 알고 싶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한번 찾아봤었어. 그때 한번 해보고 나서. 어쨌든 간에 그렇다는 거고, 또 그런 경우가 있어. 이거는 이제, 자, 두 가지를 봤지? 클 때자는 중국 발음으로는 두 가지인데 우리나라 발음을 하나. 그 다음에 차자는 우리나라 발음은 두 개인데 다 차? 아니면 중국 발음은 차 하나. 근데 중국 발음도 두 개, 우리 발음도 두 개인 게 있어. 바로 이거야. 아는 분은 알겠지만 무거울 중자거든. 근데 이게 무거울 중자인데 이건 아니다. 이게 아니라 이거구나. 미안. 이건데 일단 요거 하나 미리 한번 알려줄게. 이거는 우리나라 발음은 하나인데 중국 발음으로는 두 개인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도 내가 지금 착각했던 이유가 옛날에는 아마 우리나라 발음도 두 개였을 거야. 중국 따라가지고. 근데 이게 발음이 비슷하다 보니까 아마 그냥 하나로 합쳐졌을 거야. 이게 뭐냐면은 무거울 중자인데 이게 겹칠 중자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량할 때는 무거울 중자로 쓰고 중복 할 때는 겹칠 중자로 아마 쓸 거야. 근데 아마 우리도 옛날에는 충이라고 했을 거라고. 내 생각으로는 분명히 100% 충이라고 했을 거야. 근데 중이나 충이나 이야기가 거의 비슷하잖아, 발음이.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냥 중이라는 하나로 통일이 됐을 건데 지금 아직 중국은 이 발음이 나눠져 있어. 그래서 무겁다라는 의미를 할 때는 쫑이라고 해. 쫑. 근데 겹친다라고 할 때는 총이라고 해. 발음이 아예 다르니까 얘들은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야. 쫑이라고 하고 겹친다라고 할 때는 총 이런 식으로 해. 근데 이 갈행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두 개 발음이 중국도 두 개 이런 식으로 돼.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갈행자 보행 도로 보행 할 때 갈행자 행자 쓰지. 그럼 어느 때 또 다른 자 쓰냐? 아, 미안. 이것도 저기구나. 이것도 우리나라 말이 똑같네. 써보니까. 이게 자꾸 헷갈리는구나. 아, 이게 그러네. 이게 살짝 이게 아마 우리나라 말도 옛날에는 달랐을 거야. 이 중자랑 아까 전에. 근데 이게 비슷하다 보니까 똑같네. 이게 은행할 때도 이 행자를 써요. 은행인데 무슨 가랭자 쓰냐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이게 그 가랭자가 아니라 이때는 그 어떤 패거리 행자야. 그러니까 상업의 어떤 한 분야를 얘기할 때 이 행자를 쓰거든. 그러니까 은행이 뭐냐면은 은을 금은 동할 때 그 은을 다루는 상업이라는 의미야. 지금 은행이 그 얘기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마저 마무리 짓고 말할게. 그러니까 중국 발음으로는 가랭자로 할 땐 싱이거든. 싱 하는데 중국 발음으로 다른 은행할 때 행자는 항이야, 항. 은행이 중국도 똑같아요. 은행이라고 쓰는데 그 발음이 중국 발음은 인항 이렇게 되거든. 인항 가량장 할 때 싱이고 싱항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은행이 왜 지금의 은행이라고 하냐면은 원래 지금은 이제 우리가 워낙에 기술이 발전해서 요즘에는 그 뭐라고 그러냐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디지털 화폐 가상화폐까지 지금 왔지만 지금 그거 하기 전에는 신용카드였지. 그 신용카드 하기 전에는 그냥 지폐였잖아요. 일반 지폐. 근데 그 지폐하기 전에는 금화였다고. 금화. 근데 그 금화이기 전에는 은이었다고. 은이 국제적인 통용화폐였어. 지금의 달러처럼. 그 시대가 청나라 때, 명나라, 청나라 시절이었어. 명나라, 청나라 시절 때는 은이라고 하는 게 국제적인 통용화폐였어. 그래가지고 그게 은이 곧 돈이야. 은이 곧 돈이다. 그러니까 은이라고 쓴 거는 그 돈인 거고 돈을 취급하는 행상, 돈을 취급하는 상업 분야. 그게 바로 은행이야. 지금 은행도 똑같잖아. 은행이 뭘 하니? 저축하고 대출하고 금융상품 만들어서 팔고 돈을 취급하는 데잖아. 그래서 은행이라는 말이 아직까지 쓰이는 거다. 이 은행이
내가 봤었을 때는 못해도 명나라, 청나라 때부터 시작됐으니까 지금 기준으로 최고로 오래된 직군이 바로 은행이라는 데야. 왜냐면은 단어가 아직까지도 쓰이니까. 청나라, 명나라 때 쓰이던 단어가 지금까지도 쓰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어쨌든 간에 내가 나중에 그 지정은제라고 해가지고 그 은이 이제 그 돈으로 쓰이는 그거에 대한 그 기준이 확실하게 결정되는 시기가 있거든. 청나라 중기 때 은을 세금으로 바치게 하는 제도가 만들어졌어. 그게 지정은제인데 나중에 역사를 할 때 그거를 좀 알려주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아. 어쨌든 간에 그 내가 저번에 차로 인해서 좀 약간 꽂혀가지고 그 계속 단어가 두 개인 거 이제 한 글자가 하나인데 단어가 두 개인 거를 한번 계속 얘기를 해본 건데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은 그 단어가 두 개이기 때문에 단어가 하나인데 발음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외워야지 뭐. 근데 여러분들 외우기 좀 더 편하라고 내가 한번 썰을 한번 풀어봤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한번 문법 정리 마저 한번 해볼게. 자 문법 설명 들어간다. 把细胸笑到黑色的才能够终结占卜了. 아까 전에 설명했던 내용 그대로인데 희생을 검은색이 될 때까지 이게 소자거든? 우리 소이탄이라고 하는 거 들어봤지? 들어본 사람도 있고 안 들어본 사람도 있긴 할 텐데 그 모든 걸 다 태워버린다는 그거거든? 샤오라고 해가지고 흑색이 될 때까지 희생을 태워버리면은 비로소 할 수 있다. 너 할 수 있을 능 할 수 있다. 종결 지을 수 있다. 이게 종결이야. 쫑지에 종결 지을 수 있다. 점 치는 거를 종결 지을 수 있다. 이 의미인데 일단은 여기서 좀 내가 이 받자문이라고 하는 그런 게 좀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잠깐 치우고 요거에 대해서 오늘은 말하고 싶은 건 아니고 근데 아마 좀 벌써 이상하다고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해. 자 만약에 내가 말한 어순이라면 중국어는 어순이라며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희생을 태워서 흑색으로 만들 때까지 태운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굳이 따진다면은 샤오 시성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거든. 이게 이제 태우다고 희생을 태운다는 거니까 희생물을 태운다는 거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희생물을 태운다. 우리나라 말이랑 어순이 똑같아요. 우리나라 말은 우리는 바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적이 중요하잖아. 그래서 희생을 태운다. 희생이라는 목적을 설정하고 그 행위를 하는 건데 우리랑 어순이 일치해버리네. 이게 좀 약간 이상하긴 한데 중국어에서 맞는 문장이야. 단 현대 중국어 문법에서 맞는 문장이라는 거야. 이거는 내가 나중에 설명을 하고 오늘 설명하고 싶은 거는 정말 중국어스러운 이 말을 좀 알려주고 싶어서. 이게 지금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태울 소자야. 샤오라고 해가지고 이 이를 도자거든. 이게 이거를 한번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태워서 어디에 이르게까지 한다는 거야. 자, 내가 아까 전에 이 설명을 뭐라고 그랬지? 희생물을 태워서 태우긴 태우는데 흑색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검은색으로 변해버릴 때까지 태운다는 얘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말로도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말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똑같은 거야. 태우긴 태우는데 그 태우는 거를 어디까지 이르게 하는 거야. 여기서는 지금 검은색이 될 때, 흑색까지 될 때 정도까지 태워버린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중국어는 어순이라고 그랬지, 내가. 그러면은 봐봐. 지금 여기 만약에 희생이라는 걸 치면은, 만약에 그냥 이걸 주어라고 치자. 이게 목적어인데 어려우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어떤 주어가 예를 들어서 그냥 희생이라고 하자. 희생은 좀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자. 사람이 타서 어디까지 이른다. 흑색이 되도록까지 이른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어는 내가 어순이라고 그랬잖아. 어머니한테, 부모님한테 편지를 준다. 우리는 편지라는 목적어를 설정하고 나서 준다, 쓴다, 편지를 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버리지만, 행위를 하지만,
그 중국 사람들은 나는 편지를 쓰는데 이제 그 편지를 쓰는데 어떠한 행위를 하면서 내가 어떠한 나라는 주체가 각성이 되면은 내가 쓴다 편지를 그래서 써니까 결과론적으로 편지가 완성된다 이렇게 말하거든. 이게 이 결과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거랑 똑같은 거야. 굉장히 중국어스럽다는 걸 좀 알려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자, 다시 한번 말할게. 어떠한 주어가 타는데 타서 거기까지 이르게 된 거야. 이를 돋자. 어디까지 이르게 됐냐면은 흑색이 돼버릴 때까지 이른 거야. 그러니까 어떠한 뭐 가령 누군가가 타서 이르렀다. 검은색이 되어버릴 때까지 이르렀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 이거를 내가 알려준 이유는 오늘 중국어의 어순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니까 중국어는 어순이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이거는 문법용어로 뭐 결과보호라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알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요거 이런 게 바로 중국어는 어순이다라는 게 중국어 문법은 곧 어순이다. 이게 바로 이런 데서 잘 도출이 된다는 것만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 자, 오늘은 강의 여기까지 하고 요거 매력점 어때? 그 한번 여러분들의 이 매력점에 대한 의견을 한번 나한테 댓글로 말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진지하게 한번 요 매력점 한번 시술을 할 수 있으면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그 여러분들 오늘 강의 들었으면은 자기 전에 한 번 더 듣기 위해서 그리고 다음 강의 듣기 전에 한 번 더 듣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필수로 눌러주고 다음 강의까지 건강하게 모두들 안녕.